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미국의 전 CFTC 의장, 블록체인으로 금융 인프라 구축을 지지한다. 상품거래위원회 CFTC 전 의장이죠.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 혁신에서 뒷자리를 차지한 경제 담당자를 맹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고 있냐? 빨리 풀어줘라. SEC를 향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굉장히 큰 옹호론자입니다. 이분은 미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같은 최전선 혁신가들에 뒤처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도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중국인 손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적할 만한 코인을 미국이 손에 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우리 앞에서 변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사진처럼 돈도 디지털화되고 있고 탈중앙화되고 토큰화되고 국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전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정말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공중파 방송보다 더 빠르게 보도되는 곳이 틱톡, 이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이슈가 나타났는데 공중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보도가 되고 있죠. 수많은 유튜버들, 수많은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수많은 틱토커들, 이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완벽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거래 결제를 여전히 괴롭히는 어려움과 시간 지연에 대해 설명을 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매은행 송금을 정산하고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리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몇 초는 아니더라도 몇 분이면 된다고 한다. 증권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현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이 국제 송금 업무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 편이 낫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국제 송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국제 송금 할 일이 없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그 자체가 국제 송금입니다. 유튜브라는 이 구글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화돼서 크리에이터들에게 송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제 송금이죠. 지금은 그만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제 송금에 관한 그 생태계 안에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혁신의 방식을 수용을 해라. 미국에서 디지털 통화의 성장으로 인해 이러한 초기 자산 클래스가 점차 증가하는 수혜, 소매 및 기관 투자자의 사이에 통합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중국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돈을 금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암호화폐 CEO들이 요구한 대로 업계의 주요 측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해는 어쨌든 긍정적인 규제의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플의 소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코인들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 흑공 이야기도 드렸고, 비트코인 흑공에서 처음으로 탈피할 수 있는 코인은 합법적인 코인 XRP가 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근데 제가 기사들을 지금 계속 접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런 주류에 대해 제가 제 나름대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만 정상적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가치의 상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약 1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새롭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이미 현지하게 발전하고 있는 혁신을 수용하는 데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치고 오는데 미국은 너무 늦었다. 저는 이 부분과 XRP 리플과 어떤 관계로 저는 해석을 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투지폰을 건너뛰고 거의 스마트폰으로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토로라, 에릭슨, 노키아 이런 점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애플이라든가 삼성 폰을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거의 70%, 80%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에릭슨, 노키아, 투지폰들에 대한 사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스마트폰을 손에 쥔 겁니다. 저는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의 과정을 건너뛰고 왜 중국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적할 만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항할 만한 그 코인을 손에 쥐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리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타당성을 만들어 놓고 합법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더 큰 가치를 내세우려 할 겁니다. 중국인들이 투지폰을 사용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바로 손에 쥐었던 것처럼 미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건너뛰어서 새로운 CBDC, 새로운 통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코인.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 말을 오랜만에 드리는데 저는 저의 생각과 제가 아는 정보를 믹스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혹자 미국 경제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SEC가 미 정부가 리플을 부여잡고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비유를 드냐면 수많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 중국계 기업들을 나스닥에 상장을 시켰어요. 아무런 규제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데 왜 하필 미국계 회사를 이렇게 SEC가 쥐고 있을까?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강한 부정은 결국 강한 긍정입니다. 굉장한 밀당을 하고 있죠.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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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내면은 난 내가 좋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연애의 고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SEC와 리플의 관계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뉴스나 그 어떤 보도가 나오더라도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제 생각이 혹시나 틀렸더라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이겠죠. 근데 전미 상품거래위원회 의장도 리플에 관한 언급을 단 한 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리플이란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소송의 결과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항상 호재 전에는 두 번의 악재를 뿌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개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또 지겹게 만들고 정말 진절머리 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의 악재 후에 그리고 한 번의 호재. 이 공식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퍼드 악재. 아니다. 이건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걸 못 쓰겠다. 얘는 증권이다. 라든가 XRP는 쓸모없는 코인이다. 라든가 굉장히 데미지가 큰 악재 두 번 후에 호재는 그때 옵니다. 아,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XRP는 정말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시장의 교란을 시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상승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자들의 항상 횡포죠. 그들의 운전대로 서민들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악재 그리고 그 두 번의 악재는 한 번의 호재가 완벽하게 커버를 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그리고 불안하면 던지세요. 너무 움켜쥐고 계시지 마세요. 불안하다면. 제게 신뢰도가 없으시다면 제 말을 굳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개미들, 잘 모르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떨구고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악재, 한 번의 호재. 돈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돈 버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부자들의 속성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비트코인이 이번에 하락을 한 이유는 카자흐스탄 사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카자흐스탄이 시발점이 아닌가. 인플레이션, 엄청난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 상승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이 될 수 있는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겁니다. 카자흐스탄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굉장히 좀 비트코인에 옹호론 쪽이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채굴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채굴 마이닝 해시레이트가 감소를 하게 돼서 비트코인 블록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 더 디테일한 내용은 뭐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잠깐 블록체인닷컴에 들어가서 비트코인 블록 생성을 봐보니까 역시나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그리고 30분, 40분 간격들이 너무나 큰 텀을 가지고 블록이 생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 마이닝, 채굴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늦춰진다. 그러면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 싶지만 매수를 하지 못하고 가격이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마이닝 풀들이 비트코인 블록을 생성을 하기 위해 그래픽카드와 전기료를 소모해가면서 그 암호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호를 풀고 블록을 생성하는 한 나라가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그 일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0명이 하나의 블록을 만들려고 경쟁을 한다면 지금은 거의 한 70명, 60명 정도가 그 경쟁에 참여를 해서 그 암호를 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풀을 갖고 있는 한 나라가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 생성이 좀 더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미결제 거래 건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경쟁자가 사라지면 더 블록 생성이 더 편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경쟁하고는 물론 경쟁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큰 풀을 갖고 있는 그 마이닝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경쟁하고 상관없이 하나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예요. 그런데 공부 잘 못하는 100명이 풀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10명이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를 푸는 회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몇 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정말 슈퍼컴퓨터 수만 대를 깔아놓고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그 암호를 계속 그 안에서 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6.25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하게 되면 제가 비트코인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5시 반 영상에 조금씩 5분짜리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 계시면 오후 5시 반에 나오는 그 영상을 하루에 5분씩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